며느리 만나는 자리에서까지 그런 옷을 입어야겠어. 내 옷이 뭐가 어때서? 며느리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나도 한껏 예의 차린 옷차림이잖아. 도대체 그 옷들은 언제 갖다 버릴 거야? 꼴 사나워서 못 봐주겠네.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 뭐가 부끄러워. 요즘 애들도 다 이렇게 입는데. 그리고 이렇게 입으면 당신도 연애 때 생각나고 좋지 않아? 연애 때 생각이 나기는 개뿔. 그때가 벌써 30년도 전의 일인데 그렇게 입는다고 그때가 생각나겠어. 사람이 늙으면 나이에 걸맞는 옷을 찾아 입을 줄도 알아야지. 그렇게 입을 거면 며느리 올 때 그냥 방에서 나오지 마. 엄마, 아버지, 저희 왔어요. 벌써 준비 다 하고 계셨네요. 헉! 안녕하세요. 너 지금 나보고 놀란 거니? 전에도 한번 봤으면서 새삼스럽게 뭘 그렇게 놀라. 그때는 옷이 그렇게까지 짧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한 해 지났다고 원단값이 올랐나 봐요. 아휴, 일단 앉아요. 오느라 고생 많았네. 잠시 후. 아버지는 회사 많이 바쁜가 봐요. 갑자기 전화 받고 가버리시네. 오늘은 끝까지 자리해 주시지. 네 아빠 성격 모르니? 가정보다 회사가 우선인 거. 내가 아무리 꾸미고 해봐야 네 아버지 눈에 차지도 않아. 그나저나 너는 젊은 애가 평소에도 그렇게 입고 다니니? 네, 제 친구들도 다 비슷해요. 어쩐지 요즘은 길에 나가면 다들 똑같은 옷밖에 안 보이더라. 그래서 보는 재미가 없다니까. 젊은 애들이 더 고지식해요. 이래서 사회가 발전이나 하겠어? 엄마가 워낙 특이한 거지. 엄마 친구들 모임에서도 엄마처럼 입는 사람 없다면서. 아들, 엄마는 특이한 게 아니라 특별한 거지. 말은 바로 하자. 엄마처럼 젊은 마인드로 사는 게 장수의 비결이야. 그나저나 나는 걱정되는 게 손주가 엄마 닮으면 어쩌니? 저 닮으면 왜요? 나는 아들이든 딸이든 그냥 말빨이 닮았으면 좋겠는데. 키가 땅딸막하게 태어나잖니. 요즘은 남자든 여자든 키가 커야지. 늘씬해서 보기가 좋지. 땅콩만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 어머님,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왜 걱정 안 해도 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항인데. 어머님도 키가 150 후반인데 키 큰 아들 낳으셨잖아요. 저는 어머님보다 무려 12cm나 훨씬 큰데 뭐가 문제겠어요. 그러네. 나도 키가 181이잖아. 보통 키는 엄마 유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집 보면 그것도 아닌가 봐. 아버지가 커서 그런가? 아유, 아들. 그거는 엄마 유전자가 특출나서 아들이 키가 크게 태어난 거지. 그리고 엄마는 너를 20살에 낳았어. 그런데 너희는 이제 결혼해서 신혼 때 바로 임신한다고 해도 30대 초반 아니니? 노산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는 30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아무리 건강관리 잘했다고 해도 우리 때만 못하지. 그건 어머님 시대 때 이야기죠. 요즘은 30대 초반에 다들 결혼해서 아이 잘만 낳고 키우는데요. 다들 얼마나 건강하고 예쁜데요. 어머님이 아무리 젊게 산다고 해도 진짜 젊은 사람들이랑 못 어울려서 깊은 지식까지는 없으신가 보다. 내가 무식하다는 거야? 오후에 일정이 있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있었네. 자기야, 일어나. 같이 나가자. 내가 데려다 줄게. 나 아직 어머님이랑 이야기 안 끝났는데? 괜찮아. 이야기할 시간은 다음에 또 있잖아. 엄마도 괜찮지? 다음에 해? 벌써 가려고? 아쉬운데? 아들 일이라면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엄마 쇼핑하러 갈 건데 백화점 앞에 태워다 줄래? 나는 혼자 갈게. 어머님 태워다 드려. 정말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 오늘 즐거웠어요, 어머님. 상견례 날 뵐게요. 주말. 사돈이 정말 그랬어? 말도 안 돼. 진짜라니까. 나도 보고 깜짝 놀랐잖아. 연애 때 한 번 보긴 했었는데 너무 스쳐가듯 봤을 때라서 깜빡 잊고 있었던 거지. 엄마도 실제로 봤으면 기절했을걸. 설마 상견례 때도 짧은 치마 입고 오는 건 아니겠지. 집이니까 편하게 입은 거겠지. 만약에 진짜 어머님이 상견례 때 허벅지 다 보이는 짧은 치마 입고 오면 어떡할 거야? 상상만 해도 징그러워. 그런 소리 입에 담지도 마. 진짜 그럴까봐 소름 끼친다. 엄마는 그냥 믿을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게 얼마나 아픈데 아직 가족도 아닌 사람을 덥석 믿어. 어머나, 저기 봐봐.
왜 말 돌려? 엄마는 그게 문제라니까. 가족도 믿으면 안 되는 세상에서. 아니, 저 여자 좀 바보라니까. 네 시어머니 같은 여자가 또 있네. 근데 왜 우리 쪽을 보고 손 흔드는 것 같지? 어머님? 내가 얼마나 불렀는데. 밖에서 보니까 색다르긴 하네. 옆에는 누구? 안사돈이신가? 아, 예, 반갑습니다. 처음 뵙네요. 정말 이렇게 입고 나오신 거예요? 어떠니? 방금 쇼핑한 옷인데 나한테 너무 잘 어울리지? 이게 매장에 하나 남은 옷이었는데 직원도 어찌나 내 옷이라고 꼭 가져가라고 애원하던지. 나한테 조금 크긴 한데 6개월 안에 공짜로 수선해 준다고 하길래 이득이라서 한번 사봤어. 수선 안 해도 되겠는데요. 어머님 엉덩이가 다 보여요. 엉덩이 운동 안 하세요? 조금 처진 것 같은데 엉덩이 처지면 허리가 되게 길어 보이거든요. 크크. 내가 엉덩이가 처지긴 뭘 처져. 몸매 관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사돈은 왜 웃으시는 거죠? 보니까 관리 안 하는 건 사돈 같은데 딸 부끄럽게 그런 몰골을 하고서 이런 곳에 잘도 오시네요. 나이값 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지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는 나이값 못하는 사람들 보면 안타깝고 대리 수치심 들던데. 참나 부러우면 부럽다고 하지. 늙어서도 사랑받으려면 본인을 가꿀 줄 알아야지. 괜히 시샘에서 그런 말 하는 거 다 아니까 넘어가 줄게요. 남편한테 사랑 잘 못 받으시나 봐요. 뭐예요? 늙어서 사랑받고 싶으면 외면 말고 내면을 꾸며보는 게 어때요? 나이가 들었으면 얼굴에 자연스러운 주름살도 있고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지. 세월은 참는다고 잡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누굴 닮아서 저렇게 말을 하나 싶었는데 오늘 보니까 안사돈을 참 많이 닮았네요. 그래요? 아빠 닮았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들었는데 엄마 닮았다고 하니까 기분 좋네요. 칭찬 감사해요. 아무튼 쇼핑 재밌게 하세요. 저희도 갈 길이 바빠서요. 그래라. 나도 너랑 잡담할 시간 없으니까 여기서 각자 갈 길 가자고. 감히 이런 곳에서 날 모욕해? 오늘 수모는 나중에 갚아주겠어. 그때 돼서 어떤 표정일지 궁금하네. 상견례 때 오늘 일로 무슨 일을 하는 거 아니겠지? 에이 설마 본인 아들도 있는 자리에서 무슨 일이야 있겠어. 신경 쓰지 말고 엄마도 얼른 상견례 때 입으로 찾자. 꺼림칙하긴 한데 엄마가 너무 예민한 거겠지? 얼른 가자. 상견례 당일. 일 있어서 늦게 오겠다고 하더니 이딴 거 입고 오려고 그런 거야? 아이고 세상 창피해서 정말. 뭐가 어때서 그래요? 상견례에 입으려고 백화점까지 가서 무려 4시간 쇼핑해서 산 옷인데. 어머 사돈 반가워요. 우리는 오늘 초면 있죠? 아, 예, 반갑습니다. 안사돈이랑은 두 번째 보니까 인사는 생략해도 괜찮죠? 그러면 앉아서 얘들 결혼식에 관해 깊은 대화 나눠볼까요? 제가 대신 죄송합니다. 이 사람이 참 제가 그렇게 집에서 신신당부했는데도 면모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상견례에서 옷차림이 정해진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요. 이의가 유난이라니까요. 사돈이 안목이 있으시네. 저랑 대화가 잘 통하시겠는데요. 이 두 사람은 사상이 꽉 막혀있는 옛날 사람들이라 젊게 산다는 저를 이해 못하겠다네요 참. 아무튼 애들 결혼식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이게 된 거니까 결혼식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잠시 후.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농담이죠? 요즘 결혼식에는 부모님이라고 다 한복 입는 유행은 한참 지났죠. 입고 싶은 옷 입는 게 잘못인가요? 그래도 애들이 주인공인 결혼식인데 사돈이 짧은 원피스를 입겠다니요. 그것도 미니 드레스라니 저도 반대입니다. 사돈은 다르실 줄 알았는데 대화하면 할수록 실망스럽네요. 아니면 혹시 다들 걱정하는 게 내가 주인공처럼 보일까 봐서 그래요? 아무리 내가 옷빨이 잘 받는다고 해도 신부보다 눈에 튈까? 제발 가만히 좀 있어. 당신이 결혼해. 회사 사람들이랑 거래처 사람들의 친인척들까지 다 모이는 자리에서
창피한 짓 하고 싶어? 아들 결혼식에서 아들 얼굴에 먹칠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아버지, 왜 그러세요? 휘둘려 씨 아버님을 왜 말려? 휘둘려 씨는 어머님이 미니 드레스 입겠다는 말에 찬성한다는 거야? 저도 어머님이 미니 드레스 입는 거 찬성 못하겠는데요. 어머님이 미니 드레스 입는다고 신부보다 주인공이 될 일은 없겠죠. 시어머니 자리가 짧은 치마 입은 게 신기하고 혐오스러워서 집중되겠지. 뭐? 혐오? 다들 왜 그래요? 그러지 말고 일단 이 이야기는 나중에 다시 하는 게. 나중에 다시 하긴 뭘 다시 해. 네 엄마 그 꼴로 결혼식 올 거라면 나는 결혼식에 참석 못한다. 우리 가족 얼굴에 얼마나 똥칠을 해대려고 저러는 건지. 사돈 미안합니다. 더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네요. 뭐 하는 거야? 나가겠다고? 당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상견례 자리야. 예의는 지켜야지. 예의? 당신이 예의를 운운해.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어차피 당신 때문에 이 자리는 처음부터 예의라고는 없었어. 알겠어?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정말 가시게요. 그래도 상견례인데 자리는 끝까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들 미안합니다. 여기 더 있다가는 못난 모습 보일까 봐서 가야겠습니다. 상견례 끝나면 아들한테서 이야기 전부 전해 들을 테니 실례하겠습니다. 당신은 나오든 말든 알아서 해. 저 성질머리, 자기 때문에 분위기 안 좋아진 건 눈에도 안 보이지? 저런다고 누가 잡아줄 줄 알아? 됐으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죠. 저도 그러면 일어나겠습니다. 아빠까지 왜 그래?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잠깐 저랑 밖에서 이야기 나누시죠. 이렇게 가시면 분위기도 그렇고. 나도 딸 통해서 다 들을 테니까 먼저 일어나 보겠습니다. 당신도 끝나면 연락해. 주위에 있다가 데리러 올 테니까. 남자들은 참 집중력이 없다니까. 안 그래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그런 말이 나와요? 하긴 사돈이 못 참고 나간 건 나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자기 객관화는 잘 돼서 다행이네요. 남편한테 굉장히 사랑받는 줄 알았는데 다 척이었나 봐요. 그게 무슨 뜻이죠? 옆에 앉아 있어서 못 봤나 보네. 사돈이 나를 못 쳐다보더라고. 이런 옷이 취향인 것 같은데 사돈도 참느라 힘들었겠어요. 남자들이 말은 아니라고 해도 실은 아내가 이렇게 다니길 바란다니까. 아버님이 더 힘들지 않았을까요? 어머님 요상한 옷차림 참느라. 쉿!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끼어들지 말자. 내가 너무 솔직했나? 안사돈은 다리가 별로 안 예뻐서 이런 짧은 옷은 안 어울리겠네요. 나보다 안사돈이 더 남편 사랑이 급해 보이는데 안타깝게 됐네요. 나 때문에 사돈 눈만 높아졌네. 이거 미안해서 어쩌나? 더럽고 징그러운 벌레 오래 쳐다볼 수 있으세요? 갑자기 벌레가 왜 튀어나와요? 대답부터 해보세요. 당연히 징그러워서 못 보죠? 그건 왜요? 제 남편이 사돈을 볼 때 딱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뭐라고요? 더럽고 징그러운 벌레를 뚫어져라 보는 사람은 없잖아요. 안사돈이야말로 사돈 취향을 제대로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 나이에 혼자 되기 싫으시면 남편 말씀 잘 새겨 들으세요. 나한테 충고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가르쳐? 정말 가치관이 하나도 안 맞네. 이럴 거면 결혼 물러요. 저도 하고 싶었던 말이네요. 결혼은 없던 일로 하죠. 아들, 패션에 피읍도 모르는 저런 집안은 엄마도 반대야. 아니, 엄마, 나는... 저도 마찬가지네요. 예의 없고 나이값도 못하는 어른 시어머니로 모시고 싶지 않거든요. 서로 합의하에 파혼하는 걸로 알고 먼저 일어나겠습니다. 말 봐라, 나는 그게 아닌데. 아들, 됐어. 네가 뭐가 아쉬워서 저런 애한테 매달려. 우리도 그만 가자. 아주 그냥 속이 시원하네. 시어머니는 평소 옷차림이 매우 과감한 편이셨는데요. 엉덩이가 훤히 보일 만큼 짧은 치마가 시어머니 상징이었어요. 인사하러 갔을 때는 시댁 집이었으니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요. 상견례에는 더 심한 옷으로 등장한 거예요. 치마도 여전히 똥꼬 치마인데 블라우스도 가슴골이 다 보일 만큼 파인 옷을 입고 왔더라고요. 아직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겉옷도 하나 없이요. 겨우 참고 있었는데
결혼식 때 미니 원피스를 입겠다는 시어머니 말씀에 상견례가 뒤집어진 거죠. 그냥 일상복이어도 심각할 판에 미니 드레스를 입겠다더라고요. 이게 아들 결혼식에서 엄마라는 사람이 할 짓인가요? 제가 정말 빡빡한 사람인가요? 상견례에 있었던 사람 중에서 시어머니 말고 모두가 반응이 같았다면 아마 시어머니가 별종인 거겠죠. 그렇게 결국 시어머니의 발언에 예랑과 저는 파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한 달 후. 왜 자꾸 찾아와? 더는 오지 말라고 했잖아. 진짜 우리 끝이라고. 2년을 만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마음이 잡혀? 너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다고 다시 결혼 안 해. 한번 마음 먹었으면 그 결정에 책임지는 게 우리 나이야.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만 그래야 하는데 그것도 엄마 때문에. 모든 원인이 어머님 때문은 아니야. 그러면 아버지도 싫어. 휘둘려 씨가 어머님 앞에서는 잘못된 행동을 지적하지 못했잖아.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결혼해서도 나랑 어머님은 계속 부딪힐 텐데 그때마다 나 혼자 싸워야 하는 미래가 그려져서 파혼한 거야. 단순히 어머님 때문이 아니라. 내가 더 잘할게. 그러면 되잖아. 내가 너 없이 어떻게 살아. 나 너만 보고 살았어. 너도 알잖아. 알지. 휘둘려 씨만큼 착하고 순한 남자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몰라. 내 인생에 없을 수도 있고. 그러면 다시 만나자. 우리만 좋으면 되잖아. 결혼은 둘만의 문제가 아니잖아. 두 집안이 하나가 되는 행사인데 그런 중대한 일을 엎었다는 건 다시 돌아갈 일도 없다는 거야. 어린애처럼 굴지 마. 어떻게 하면 다시 만나줄 건데? 어떻게 해도 못 만나.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만 일어나. 결혼식 때 엄마 못 오게 할게. 아니면 엄마 한복 입힐게. 내가 어떻게든 막을게. 벌써 한 달이야. 한 달째 매일 연락하고 찾아왔다고. 이제 나도 지쳐. 못 헤어지겠는데 어떡해. 엄마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더 울화가 치밀어. 그러면 진작 어머님 앞에서 말 좀 잘하지 그랬어. 상견례 때도 아무 말 못하고 인사하러 갔을 때도 그랬으면서 왜 이제야 후회하는 건데? 없으니까 아쉬워? 미련이 남아? 아니면 내가 쉬워서 이래? 무슨 소리야. 나한테는 네가 제일 어려운 여자였어. 그러면 이제는 놓아줘. 휘둘려 씨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서 나쁜 끝맺음 하고 싶지 않아. 친구로서도 못 지내. 나한테는 너도 좋은 사람이었어. 그래서 더 쉽게 못 놓겠어. 휘둘려 씨가 이럴수록 더 힘들어져. 우리의 큰 걸림돌이 어머님이라면 우리는 이뤄질 수 없는 거야. 인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하자. 가끔은 연락해도 되지. 생일이나 명절 때 말이야. 미안해. 나는 결혼까지 생각했던 남자랑 친구로는 못 지내겠어. 그러니까 너도 나 잊고 잘 지내. 자꾸 이러면 어떻게든 다른 지역으로 발령 가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어. 그걸 원하는 건 아니지? 절대 아니야. 난 네가 누구보다 행복하길 바라는 사람인데 어떻게 그러겠어. 그러면 진짜 여기서 인사하자. 잘 지내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 회사 주차장에 주차된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이별하는데 한 달이 걸렸거든요. 얘랑 앞에서 괜찮은 척 했지만 결혼까지 생각했던 사람과의 이별은 다른 상대보다 감정 소모가 심하더라고요. 얘랑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걸 보고 저까지 눈물 날까봐 얼른 일어났죠.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면 얘랑에게 더한 상처를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얘랑도 저의 단호함에 단념한 건지 그날 이후로는 어떠한 연락도 없었고 회사로 찾아오는 일도 없었습니다. 헛헛했지만 이겨내야 하는 일이라 생각하며 견뎠네요. 1년 후. 할머니 내리시라니까요. 다들 기다리는 거 안 보여요. 돈을 냈는데 내가 왜 내려. 그리고 내가 어딜 봐서 할머니야. 기사라는 양반이 눈이 멀어서는 그래서 운전이나 제대로 하겠어? 옷차림이 딱 보면 할머니지. 내가 기사 생활 3년 하면서 할머니 같은 사람 많이 봤거든요. 이렇게 사람 많은 시간대만 골라서 은근슬쩍 돈 적게 내고 타려는 거 몰라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번거로우니까 넘어가는 거지. 내가 무슨 돈을 적게 냈다고 그래. 나 돈 정확하게 냈다니까. 기사 양반이 손님을 도둑 취급하네. 할머니 때문에 몇 명이 피해보는지 저기 뒤에 안 보여요. 사람들 다 불편해서 쳐다보는 거. 나는 못 내려. 그게 무슨 돈인데? 배째. 출발 안 하면 내 손해인가?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기사 양반 당신만 손해지?
기사님, 제가 그냥 카드 찍을게요. 조금만 더 지체하면 출근 늦어서요. 찍었으니까 얼른 출발해 주시죠. 참 할머니 운 좋은 줄 알아요. 요즘 이런 아가씨 없어. 이 할머니가 낸 돈 아가씨한테 줄 테니까 받아가요. 괜찮아요. 그냥 회사 안 늦게만 해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늦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저런 아가씨가 없기는 개뿔. 바쁜 척하면서 은근히 자랑하고 누구는 회사 안 다녀봤어? 여기서 자기만 바빠? 어디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어머님 아니세요? 맞죠? 아가씨 아는 할머니예요. 제 시어머니 될 뻔 하신 분 같은데 어머님 맞죠? 맞는 거 같은데? 아이고 제가 여기서 왜 나와? 하필 만나도 이런 걸로? 아휴 일단 모른 척하자. 아니라고 잡아떼면 아닌 줄 알고서 자리로 돌아가겠지. 무슨 나 아니요. 사람 잘못 봤네. 젊은 아가씨가 나한테 아는 척해서 뭐라도 뜯어내려는 속셈인가 본데. 아닌가? 여전히 남 탓하고 헐뜯고 사람 못 믿는 게 딱 어머님 맞는데? 뭐야? 내가 언제 그랬어? 아무튼 출발할 테니까 얼른 타쇼. 이 아가씨 때문에 태워주는 거니까 아가씨한테 고맙다고 하시고요. 어머님 맞네요. 그런데 스타일이 바뀌셨네요. 정말 못 알아볼 뻔했어요. 넌 여전히 눈치라고는 없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아니라고 하면 아닌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끝까지 사람을 물고 늘어져. 제가 별명이 몽골인이거든요. 양쪽 시력이 되게 좋아서요. 아무튼 1년 만에 이렇게 보니까 조금은 반갑네요. 반가워? 나는 하나도 안 반가우니까 아는 체 그만하고 저리 가. 어머님 때문에 자리도 뺏기고 돈도 뺏겼는데 저리 가라뇨. 삐딱한 마음도 여전하시네요. 그런데 이제 치마 안 입으세요? 다 너 때문 아냐? 네? 너 때문에 내 예쁜 옷도 다 잃고 가족까지 전부 잃었어.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나 볼품없이 망가진 거라고. 옷도 잃고 가족도 잃었다니 몸빼바지 입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이랑 휘둘려씨 그렇게 안 봤는데 진짜 너무했네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 누가 이 몸빼 때문이래? 내 예쁜 몸을 다 가리는 이런 옷이 내 옷장을 가득 채우고 있다니까. 그게 다 너 때문이라고. 그게 왜 저 때문인데요. 제가 어머님 옷을 훔친 것도 아니고 어머님께 그런 스타일로 입으라고 추천한 적도 없는데요. 아버님이랑 싸우셨죠? 뭐?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설마 아들놈이 다 말한 거야? 너희 아직도 연락해? 그놈이 집을 나가서 소식도 없더니? 집을 나가요? 그래, 엄마가 아들 카드 좀 썼다고. 저놈이 사춘기도 아닌데 냅다 집을 나가서는 안 들어오잖아. 그거를 또 내 잘못이라고 그 양반은 얼마나 나를 들들 볶는지. 설마 아버님이랑 싸우고 아들 카드 훔쳐서 백화점 가신 건 아니죠? 너 무슨 우리 집 감시하니? 아니면 신내림이라도 받았어?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어머님 하는 행동이 딱 보이는 거죠. 어머님 워낙 단순하시잖아요. 너 아들이랑 연락하지? 걔 지금 어딨어? 걔 안 데리고 가면 나도 집에 못 들어갈 판이라고. 내가 지 결혼을 망쳐? 참나, 지가 못나서 못한 결혼을 어디 엄마한테 뒤집어 씌워? 아들놈이 아니라 어머님이 저한테 다 말씀해 주시고 있네요. 아버님이랑 왜 싸우셨는데요? 설마 옷 때문이에요? 아니 글쎄, 거래처 사람들이랑 부부 모임 한다길래 나가줬더니 가자마자 집 가자고 하잖아. 설마 또 엉덩이 반쯤 보이는 그런 치마 입고 가신 거 아니죠? 에이, 설마. 제일 예쁜 옷 입고 가서 우리 부부는 아직도 인고 부부라는 걸 사람들한테 어필하려고 했던 건데 그 양반은 내 마음도 몰라주고 화만 내고 거기 있던 남자들은 다 나만 봤어. 근데 아들 아빠란 사람이 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망신시켰다니까. 아직도 아버님을 그렇게 모르세요? 이 정도면 아버님도 대단하시네. 대단하긴 뭐가 대단해. 너보다 내가 내 남편 더 잘 알아. 그이도 내 다리 보고 결혼한 건데 지금까지 이 다리 관리 잘하는 여자가 흔한 줄 알아? 흔하진 않지만 아버님은 어머님이 나이에 맞게 행동하길 바라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요즘 누가 대놓고 하는 노출을 좋아해요. 변태도 아니고. 그래도 이런 옷은 아니잖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내 옷을 죄다 찢어버리고 이딴 옷만 옷장에 넣어둔 게 사람이야. 내 생각은 눈곱만큼도 안 한 거잖아. 어머님은 참 하수네요. 뭐 하수? 결혼도 안 해본 네가 뭘 안다고 혼수질이야?
남자들은 은근한 섹시를 좋아하죠. 보일 듯 말 듯한 게 뭐야? 보이면 보이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말인데요. 어머님처럼 아무 앞에서 아무 곳에서 훌러덩 벗고 다니면 남편 입장에서 남자친구 입장에서 좋겠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알잖아요. 아버님이 어머님 친구들 앞에서 훌러덩 벗고 나오면 좋겠어요? 미쳤니? 당연히 안 되지. 거 봐요. 어머님도 싫으면서 제 말대로 해보세요. 내가 네 말을 어떻게 믿어? 파혼하고 여태껏 남자도 못 만나고 혼자 지내는 너를. 그러면 말고요. 평생 그 몸뼈만 입는 거지. 아버님 마음 돌려야 하지 않아요? 그건 그렇긴 한데 제 말대로 한다고 어머님이 손해볼 일은 없잖아요. 했다가 먹히면 아버님 마음 풀려서 다시 어머님 스타일 찾을 수 있고 안 먹히면 그냥 지금 그대로일 텐데 더 나빠질 게 뭐 있어요. 지금이 제일 나쁜 것 같은데. 넌 나를 돕겠다는 거니? 아니면 날 까려는 거니? 둘 다가 아닐까요? 너 나 놀리는 거지? 네 말대로 했다가 이혼까지 당하면 네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그러면 평생 몸빼 입으시던가요. 지금까지 본 어머님 모습 중에서 제일 잘 맞는 옷 입은 것 같은데. 아버님 안목이 높으신데요? 야! 저는 이번에 내려야 해서요. 그러면 조심히 가세요. 하차 벨을 누르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갔는데도 전 예비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람들도 라디오 사연처럼 모두 시어머니와 제 이야기에 집중했는지 키득키득 웃고 있었죠. 버스 문이 열리고 회사 앞에 내려 문 닫힌 버스 안을 쳐다봤는데요. 조금 전까지 버럭하던 시어머니가 아련하게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시어머니도 지난날 본인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었고 크게 후회하고 있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그 집안을 꿰뚫어 보니까 치부를 들킨 느낌이기도 했겠죠. 아무튼 마지막 어머님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아른거려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웃음이 몇 번이나 터진 줄 몰라요. 집안이 본인 때문에 풍비박산난 걸 제발 깨우치고 남편 인생, 아들 인생에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에필로그. 여보 뭐해? 왜 그렇게 숨이 넘어가도록 웃고 있어? 우와 쇼츠에서 떠서 봤는데 이거 봐봐. 1분 안에 결혼 파토나는 법? 제목도 찰떡이야. 남 결혼 파토난 게 웃을 일이야? 보고 얘기해 보고. 어머 이 사람 신랑이 전 예랑이네. 결혼했구나. 뭐 신부도 예쁘네. 헉! 이 아줌마 옷을 입은 거야 벗은 거야. 시어머니 될 사람이 완전 카니에 웨스트 와이프 비앙카보다 한 수 위라고. 그러네. 어머 신부가 신랑한테 싸대기 날리고 예식장 뛰쳐나가는 걸로 마지막 피날레. 와 내가 이 꼴 날 뻔했던 거 아니야. 어? 뭐라고? 아니야 자기야 일어나 시댁 가자. 갑자기 우리 집은 왜? 갑자기 어머님한테 막 감사하네. 맛있는 거 사드리고 싶어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